경대학교 사학과의 강판군입니다. 대구에서 여기까지 이제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이제 온 이유 중 하나는 제가 공부한 나무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방법을 좀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면서 또 인문학자면서 나무에 미쳐서 나무를 학문으로 좀 연구하는 대한민국의 이제 첫 학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자가 나무를 인문학적으로 본다고 하는 건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임학자나 뭐 조경이나 생물 쪽에서 나무를 바라보던 데서 저는 역사학자로서 또 인문학자로서 나무를 지금 16년 정도 세월이 흘렀고 저서를 한 25권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도 지금까지 제가 연구했던 내용의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인문학자가 해야 할 의무랄까요? 임무 중 하나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 다니면서도 나무를 주제로 하면서도 나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무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나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존재고, 그렇지만 나무를 만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또 오해해서 나무와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로서 나무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왔던 것이고, 이렇게 나무 만나는 법을 제대로 알면,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극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뭐 주문이랄까, 연불이랄까,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나무 관세음보살입니다. 나무 심표해서 관세음 보살인데, 제가 뭐 아재 개그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걸 좀 더 뜯어보면 나름 또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이 정각을 원통전이라고 부릅니다. 관음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데, 이 원통은 둥글 원자를 쓰고 통할 통자를 쓰죠. 대구 팔공산 자락의 파괴사에 원통전이 있습니다. 이 나무도 둥급니다. 둥근 모양의 이 나무가 이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 또 사람들이 그 나무를 만나서 나무에게 많은 지혜를 배우는 것처럼, 이 관세음보살에게 나무 귀의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무에게도 귀의한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제가 나무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무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나서 거기서 혁명을 이룰 수 있는, 저는 나무를 만나서 나무와 진정으로 만나는 것을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일상에서, 삶 속에서 혁명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즐기려면은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죠. 그런데 나무를
만나는 법만 제대로 안다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쉽게 가장 저렴하게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나무를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라 더욱이 이 나무를 이야기해야만이 우리의 존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큰 주제는 자존입니다. 자존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자존을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여부가 결국 삶의 가치를 의미를 갈라놓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삶의 목적이고 이 자존을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로 제가 나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나무를 만나는 법 중 하나로 관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어디 있냐면 자존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탓을 합니다. 계속 탓을 하는, 핑계를 대죠. 또 하나의 특징은 비교합니다. 계속.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죠. 또 하나 덧붙이면 수용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존을 핵심으로 해서 이 자존과 관련한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 자존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나무를 이야기하고 나무를 보는 법을 주어진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존은 하늘이 부여한 그 자체입니다.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인간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그 자체입니다. 불교식으로 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애초부터 청정한 존재예요. 그걸 드러내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데 그걸 유교 경전식으로 이야기하면 유교 경전 중에 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5경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편 중에 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이 있습니다. 이 두 편이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단행본으로 이제 편찬이 돼서 대학 중용이 이제 독립되었고 논어와 맹자를 합쳐서 송나라 때 사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던 이렇게 이제 송나라 때 대학 중용을 독립책으로 만든 이유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철학 체계를 사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용 첫 구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이 명한 걸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명한 것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천성입니다. 그건 하늘이 줬고 부모가 줬고 부모의 부모가 줬던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천성의 문제는 하늘에게 받은 것. 요 하늘에게 받은 천성대로 따라하는 걸 뭐냐면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삶의 문제는 길의 문제입니다. 도의 문제고 도 닦는 거를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길을 일러준다는 거고 길을 일러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천성을 드러나게 해주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한가 그렇지 않는가 능력을 발휘하는가 마는가의 문제는 결국 자기가 타고난 능력을 드러냈는가의 문제인데 그 드러내는 방법을 사실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일러주는 사람을 우리는 인문학자라고 부릅니다. 길을 일러준다. 그걸 저는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철학은 결국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자가 철학자입니다.
저는 나무를 통해서 그런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2015년에 나무 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나무를 통해서 이제 제가 사는 법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덕분에 제가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의 일장도,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 밝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를 이야기합니다. 요걸 네 가지 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인과 의가 강조되고 있고, 그 중에서 공자의 핵심 사상인 인을 강조하죠. 요게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마지막으로 지어지선하느니라, 지극한 선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한 본성입니다. 그것에 딱 머물게 하는 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에서 받은 요 본성을, 자존을, 저는 요걸 다른 말로 창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가 나무를 통해서 드러낸 삶이고, 그 덕분에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적 부를 때니까 IQ 95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했고, 계명대학교 사과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 취업이 안 돼서 다시 대학원에 들어갈 때 재수를 했습니다. 석사를 3년 만에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박사과정에 들어갈 때 사수를 했습니다. 경북대학에 들어갈 때도 아무도 경대 출신이 없을 때 제 혼자 입학해서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때 들어간 적이 없는, 그러나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궁극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 배수진을 쳐야 했던 그 시간을 만났을 때, 머리를 깎을 돈이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제가 만났던 존재가 나무였습니다. 나무를 만나서 책을 쓰기 시작했죠. 2002년 1월 5일에 첫 책이 나왔습니다. 그 첫 책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다 줬고, 그 덕분에 불교 방송에 10개월간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공부해서 또 불교와 인연을 맺었던, 제가 그렇게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절실한 어떤 순간을 맞이해서 제가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것을 드러냈던 과정이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많은 저술을 할 수 있었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불교와 관련해서 이 천성, 본성과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 또 일상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는 경우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살면서 조그마한 일에 많이 놀래거든요. 강아지가 바람 소리가 나거나 뭐 조금만 뽀시락거리면 이제 이렇게 소리 지르는 데 반해서 고양이과의 사자는 어지간한 소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맞이했던 바람의 경우에는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차를 마셨는데 그 차가 연잎차였습니다. 이 연꽃이 진흙에 살면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죠. 이 스파니파타 뱀의 품에 이 무소불경이라는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아주 멋진 시입니다. 이 연꽃 중에서 제가 이 몸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제가 알 수 없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여러분 몸속에도 있고, 그 종자가, 연시 같은 종자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자가 이런 빛과 물을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드러내는가의 문제거든요. 경남 함안에 가면, 제 고향이 경상남도 창녕군 과안면 중대리 6번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중에서 언어의 정체성, 언어의 자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말투는 6번지 표준말입니다. 완벽하게 제가 구사하고 있습니다. 쫄지 않고 당당하게 어디서든 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생존에서 한 사람의 자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종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자존부터 시작해서, 이 자존은 저만의 자존이 아니라 제 아버지, 어머니의 자존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존이고, 우리 조상의 자존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제가 드러낸다고 하는 것도 단순히 제 능력을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제 몸속에 있는 유관 역사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종자가 600년 전의 연시가 성산산성에서 600년 동안 묻혀 있다가 발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연시죠. 그것을 물에 발화를 시켰는데 꽃이 쫙 올라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연꽃입니다. 아주 은은하게 생겼습니다. 그 연꽃을 보려면 함안박물관 가시면 그 입구 쪽에 시베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연꽃이 피겠죠. 연꽃이 이제 쫙 올라옵니다. 거기에 갈 시간이 없으시면 구마고속도로 마산에서 올라오시다가 칠서 휴게소에 들리면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연꽃을 쫙 그림으로, 사진으로 넣어놨습니다. 여름 되면은 앞에 화분으로 다시 그걸 키우기도 합니다. 600년 전에 있던 것이 물을 주면 드러납니다. 우리 몸속에는 공자가 이야기했던 인이라고 하는 그 종자가, 이는 씨앗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이제 드러낼 거냐. 이걸 이제 딱 가지고 있으면 자신 있게 드러내는데, 요게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게 탓을 하는 거죠. 계속 탓을 하고, 그 탓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용성이 떨어지는, 우리가 자존이라고 했을 때 자자는 스스로 자인데 얼굴로 치면
그 자자는 코에 해당합니다. 그 코를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그래서 사람 몸 중에서 이 얼굴이 중요하고 얼굴 중에서 코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존을 하고 있으면 수용성이 상당히 이제 뛰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이야기하면 저는 이 나무를 하기 전까지 자존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무를 하면서 이제 자존을 확인을 하고 그걸 이제 드러내는 과정인데 제가 수용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었습니다. 얼굴 중에서도 지금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얼굴을 이마 쪽으로 쫙 초점을 맞추면 이마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화가 좀 덜 된 거예요. 아버지를 완벽하게 닮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얼굴이 요 이마가 요 반반하고 이러면 이제 모양이 좀 괜찮잖아요. 그 앞에 선생님 보시니까 이마가 반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양이 나서 보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이마가 돌출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누구 닮았냐니까 아버지를 닮은 거야. 어머니는 좀 반반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 아버지 닮았으니까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제가 뒤쪽에 보면 또 제비 처리가 완벽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비 처리를 감추어야 되는데 이마도 요걸 이제 감춰야 되는 거야. 요게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을 길러야 돼요. 머리카락을 요렇게 길러서 요즘 애들 보니까 머리카락을 눈썹까지 요렇게 해서 많이 기르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저는 머리카락을 기르고 싶은데 머리카락이 방곱슬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머리가 휙 올라가는 거야, 이게. 요걸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게 시체말로 환장할 일이잖아요. 제비 처리도 이게 완벽해가지고 이걸 가리려면은 이제 옷깃을 좀 올리고 이렇게 하거나 또 이제 위로 뭐 쳐드니까 이게 요걸 반반하게 만들려면 안에 있는 걸 좀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형님하고 또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여름에도 이제 옷깃을 올리고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흔히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콤플렉스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반반하지 않는 돌출을 한 이 이마를 깎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뒤에 제비 처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 꼬라지를 완전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탓하는 거지. 부모 탓을 하는 거죠. 부모를 잘못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마어마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비극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참재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막아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자존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기 수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일어서면 키가 큽니까? 이래 물어보면 키가 큽니까, 선생님? 나무 하기 전까지 제가 키가 작은 줄 알았습니다.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올려보죠. 이렇게. 신발에 깔창을 깔거나 구두 굽을 좀 높게 하거나 이런 걸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올려봤자 사실이 극히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올리고 싶은 거야. 왜? 작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무를 하고 난 뒤에 제 키를 수용하면 저는 키가
작지 않습니다. 저는 키가 크지도 않는 거죠. 오로지 요걸 깨닫는데 40년의 세월이 길었어요. 제 키라는. 오로지 저는 제 키입니다. 큰 키가 아니라, 작은 키가 아니라 오로지 제 키. 요걸 수용하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죠.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요걸 인정하는 찰나에 제 안에 들어있는 잠재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무하기 전까지, 요걸 수용하기 전까지는 이걸 손으로 못 올리는 겁니다. 이게 드러날까 봐. 그런데 제 대학 이제 같이 근무하는 분 중에 중국 의학을 하시는 분이 이 관상책을 썼어요. 최근에. 근데 그분이 제 관상을 본 겁니다. 오늘 창의성, 본성을 드러내는 단어 중에 아까 관세음보살을 할 때 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 상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요걸 먼저 소개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깊게 열어보는 것.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간단한 글자지만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눈목에 나무목이 있잖아요. 눈으로 나무를 보는 게 서로라는 뜻이에요.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라는 뜻은 요렇게 가도 됩니까? 요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 요렇게 딱 마주하면서 눈높이 딱 해서 보는 겁니다. 요 관계성이 생태입니다. 사실은. 평등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마주한다고 하는 것은,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요렇게 마주하는 겁니다. 눈으로 나무를 딱 보는 것. 요게 서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가 단순히 서로가 아니라 요 글자는 요때의 관상의 요때의 상자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자세히 본다는 뜻입니다. 제가 선생님 관상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딱 관상을. 멋있습니다. 얼굴을 본다고 하는, 자세히 본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이 보는 거예요. 얼굴은 결국 얼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할 때 저 친구 얼 빠졌다 하잖아요. 얼굴이라고 하는 얼은 얼이 있다는 거거든요. 나무를 보는 그 찰나가 결국 내 얼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 친구가 제 얼굴을 딱 봤는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했던, 수용하지 못했던 이 이마가 저를 있게 했다는 거야. 저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한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은 요 이마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의록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제 뒷동나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의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 철학도, 나무 해찬이든 이쪽에 있는 글들도 일부 이제 그런 의록에 있는 걸 이제 사문으로 한 건데, 본인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장점이에요. 그게 장점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쳐내죠. 계속 쳐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거야말로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에요. 그걸 딱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콤플렉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다른 데 두면서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이 얼굴이 사라지지 않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다면 제가 여기에 계속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뭔가 이게 계속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내가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 찰나에 다른 데 관심을 옮기는 순간에 이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옮기는 과정이죠.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둘 거냐. 지금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치의 전환이 안 이루어지면 그게 선진국으로 못 가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그걸 여러분들이 이 나무와 관련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이 안 된 사람은 수용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탓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비교를 합니다. 계속 비교를 하죠. 비교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비극이 시작되는데, 그런 사례와 관련해서 제가 중국 전국 시대의 고전 중에 장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장주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작품을 우리가 장자라고 하고, 중국 당나라 때 남하경이라는 이름으로 경전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걸 이제 노자의 이제 도덕경과 함께 노장 사상을 구축하는 한 분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 시대의 상황을 잘 드러내기도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기라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이 기는 발이 하나였습니다. 이 기가 딱 외출을 했는데 누굴 만났냐면은 노래기를 만났어요. 노래기는 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지네로 비유를 하면 지네를 만난 거예요. 지네 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세어보면 알죠. 나중에 한번 세어보십시오. 지네 발이 엄청 많으니까 이게 깜놀한 거야. 자기는 뭐 발 하나밖에 없는데 저 친구 보니까 발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지네가 또 이제 어느 날 외출을 했습니다. 외출을 하는데 반나절이 걸렸어. 코리안 나이키 고무신을 신는데 반나절이 걸린 거야. 워낙 발이 많으니까. 그래 신고 나와서 딱 밖에 동네 나오는데 저 멀리서 누굴 만나냐면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를 반갑잖아요. 만나니까 휙 불러서 딱 가는데 이놈이 발이 없는 거야. 뱀이거든요. 한번 쫙 이렇게 하더만은 순식간에 딱 와서, 그러니까 이것도 허파가 데비지는 거야. 자기는 뭐 발은 엄청 많은데 반나절 걸려서 딱 동네 어귀에 나오는데 저 친구는 한번 쫙 움직이더만 순식간에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엄청 열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막 살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뱀이 지네를 다독거려 줍니다. 우리가 친구를 위로할 때 쓰는 법이 뭐냐면 동일시거든요. 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뱀이 지네 어깨를 토닥거려 주는데, 선생님, 지네 어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네는 아시죠? 그 지네를 아시는데 지네 어깨를 모른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지네 입 옆이 어깨입니다. 우리 요 목 있고 요 어깨잖아요. 그리고 지네도 입이 요 있잖아. 그러면 어깨겠죠. 어깨를 토닥거려 주는 거야. 그래,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두 사람이 이제 둘이가 이제 밖을 갔는데, 누굴 만나냐면은, 희한한 사람 또 만나는 거야. 그거 보니까 또 허파가 내비지는 거야, 막.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맞이했던 그걸 만나서 바람을 맞은 거야. 바람을 만났는데, 이 바람이 언제 오는지 몰라.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모르는 거. 순식간에 왔다 확 가니까. 그래서 바람 보니까 허파 데비지는 거야. 그래서 바람하고 같이 또 하니까 바람도 막 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네가, 그리고 뱀이, 바람 네가 어떻게 열낼 일이 뭐 있냐고, 네 같은 존재가. 이렇게 하면서 나도 열받는다는 거야. 뭐 때문에 열받나니까 걸마 있다 하면서. 걸마가 누군데 하니까, 걸마 네가 있잖아. 네 누구냐면 이겁니다. 마음입니다. 일체유심조 이야기하듯이 마음. 저는 1961년생입니다. 소띠죠. 불교에서 소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찾아가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부러워하죠. 계속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지네가 뱀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 잘라버려야 된다. 자기가 타고난 본성대로, 그 천성대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남을 부러워하는 거죠. 계속 또 비교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계속 비교하는 거죠. 식물을 대할 때도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봄철 되면 기상캐스터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봄에 이제 꽃이 이제 꽃 소식, 화신을 이제 막 이야기하죠.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뭐 피고 하면 이제 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서울에는 뭐 매화꽃이 언제 피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작년보다 올해 매화꽃이 일찍 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매화한테 물어봤냐고. 매화가 작년보다 올해 꽃이 일찍 핀 걸 물어봤냐고. 매화는 한 번도 일찍 핀 적도 늦게 핀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제때 필 뿐입니다. 저는 45살 때 교수가 됐습니다. 저는 일찍 되지도 늦게 되지도 않고 제때 됐습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한국 사시는 분은 서울대학을 나오셨는데 29살 때 제가 4학년 때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저하고 나이 4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분은 일찍 됐습니까? 늦게 됐습니까? 그분은 제때 됐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그래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능력을 드러낼 생각을 안 하고 남 일찍 된 걸 생각하고 열낸다는 거죠. 주위에서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누가 집 샀거나 차 샀거나 하면은 그거 사든지 말든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 사는데 돈 한 푼 준 것도 아니야. 제가 그분 29살 때 교수 줄 때 전혀 도움 준 것도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왜 열내냐고. 열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열내죠. 우리가 식물을 바라볼 때도 일찍 폈다고 늦게 폈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때 핀 겁니다. 그걸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거. 불교 사상을 잘 모르지만 합천에 가면 해인사가 있습니다. 해인의 사상. 있는 대로 그대로 찍어버리는, 드러내는 거. 내 몸에 있는 걸 내가 어떤 세상을 볼 때, 어떤 존재를 볼 때 그대로 딱 봐야 되는데 아상으로 굴절시키거든. 그걸 내가 일찍 폈다고, 늦게 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좋다고, 나쁘다고. 우리가 당나라 때 운문종을 개창하신 문은 선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 오니까 막 비 온다고 짜증내는 거야. 또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또 짜증내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비바람 치고 이러면 날씨 비 오면 비 온다고 눈 오면 눈 온다고 막 방방거리잖아요. 그래서 문은 선사께서 일일시호일이라고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매일매일. 그래서 바람 불면 바람 분다 하면 되는데 그걸 내 눈으로 계속 굴절시켜 버려요. 그럼 바람만 불면 어떻게 하라고? 바람이 안 불면 솔방울은 어떻게 생기냐고. 은행 열매는 어떻게 생기냐고. 바람으로 중매를 해서 씨앗을 만들어야 된다. 그 바람이 안 불면 또 비가 안 오면 구름이 안 끼면. 제가 나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야외 수업을 하면 비 오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비 오면 야외 수업 안 되는 걸로 알죠. 그래서 제가 나무 공부하고 난 뒤에 학생들 야외 수업 한다고 딱 마침 그날 비가 왔는 거야. 한 학생도 안 나타났어. 다 강의실에 있는 거예요. 다시 다 나오게 해서 우산 쓰고 나무를 봤습니다. 나무를 알면 현장에서 걸어 다니면서 보면 된다고. 근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이제 식물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노래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게 있어요. 환장할 노릇이죠.
왜 꽃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면서 꽃보다 할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꽃처럼 할배라 해야 됩니다. 이게 보다에서 처럼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의 가치가, 이 보다는 생명체에 대해서는 보다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붙일 수 있겠지만 생명체에 관한 한 보다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보다에서 우리가 처럼으로 가면 동격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왜 꽃을 막 사랑하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순식간에 꽃 좋아한다고 했다가 꽃보다 사람, 꽃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 중에 또 비근한 예로 제가 나훈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가수가 나훈아예요. 제 고향이 창녕인데 그 창녕에서 유명했던 곳이 부곡이에요. 온천으로 유명했던. 그 부곡에 하와이가 있었어요. 그게 부곡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때 70년대에 유황 온천으로 전국의 최고였고 전국의 유명 가수들이 다 왔어요. 제가 온천을 닦았는데 나훈아 거 있더라고. 나훈아 노래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데 본명이 최홍기입니다. 최홍기라는. 본명은 최홍기인데 나훈아가 이 친구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데 잡초를 부르는 거야. 싫어합니다, 제가. 잡초. 왜? 잡초라는 건 없어요. 그냥 풀만 있다니까. 근데 풀만 있는데 왜 잡초라고 부르냐고. 옛날 어른들은 나무 뭐 소나무 뭐 등등등 이야기하다가 좀 더 하면 잡목이라고 한다니까. 잡목이 있냐고, 잡목이. 사람 중에 잡자하고 또 뿌라세가 넘자 붙이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나무도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거죠.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세타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봉황이 봉황. 봉황 아시죠? 봉황 보셨습니까? 봉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봉황을 봤습니다. 청와대 가면은 봉황료로 있다. 병풍에 있고. 봉황, 세중에는 봉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가다가 온갖 잡채가 날아든다. 봉황은 상상의 새잖아요. 그런데 상상의 새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고 그러고 실존하는 그 새에 대해서는 잡이라고 보지 못해요. 이건 아니죠. 저는 내륙에 살면서 회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버지를 완벽하게 닮았습니다. 근데 횟집에 가면 우럭, 광어 딱 가다가 잡어 튀어나온다니까. 갑자기 가다가 끝에 가면 잡어 붙이나, 잡어.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뭔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봉황과 관련해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에피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 사찰을 보는 눈을 길러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로 이제 에코입니다. 에코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에코는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관계성. 평등의 관계성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에코는 자연 생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생태를 에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성이에요. 평등의 관계성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갑을 관계에 대한 문제, 갑질의 문제는 생태의 문제입니다. 한 존재에 대한 존재를 평등한 관계로 바라보는 생태의식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체 간의 관계는 역할의 차이인 거지 가치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역할의 차이를
가치의 차이로 치환해버린다는 거죠. 대통령이나 나나 역할만 다른 거지 가치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소중한 건 똑같잖아요. 100이면 100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치의 차이로 우리가 치환해서 질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 생태의식이 없는 걸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맹이라고, 생태맹이라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 생태맹이 사라져야 돼요. 문맹에서 우리가 큰 맹에서 그런 맹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지금의 화두는 생태맹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관계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연 생태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한 존재가 특히 인간의 경우에 자연 생태가 없으면은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죠. 그걸 사회 생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을을 만들면서.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문자를 만들어서 기록하고 등등등 해서 집도 짓고 해서 만들어낸 게 인문 생태입니다. 크게 생태는 자연 생태, 사회 생태, 인문 생태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생태의 의미는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전국에서 유명한 절이 팔공산 자락에 동화사가 있습니다. 동화사는 오동꽃이라는 뜻입니다. 오동이라고 하는 나무는 벽오동하고 옛날 사람들은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과는 다릅니다. 나무 종류가 다른데 오동나무 꽃이 있는 절이 바로 동화사입니다. 그런데 오동나무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오동나무에 봉황이 앉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동나무를 심은 뜻은 딸에게 뭘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큰 인물을 기다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인물을 언젠가는 나타나리라 기대하면서 오동나무를 심었죠. 동화사도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동화사 우리가 사찰에 가면 루가 있습니다. 루가. 본절로 들어가는 루가 딱 있는데 그 루 이름을 사찰 이름과 함께 잘 봐야 됩니다. 루가 뭐냐면은 봉서루입니다. 봉황이 깃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동화사 갔다 오신 분들 물어보면 오동나무 봤어요? 물어보면 오동나무 안 봤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뭘 봤어? 동화사의 나무 이름이 오동나무라는 꽃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동화사 가서 뭐 봤냐고. 큰 대물만 봤냐고 그러면은 봉황이 오동나무에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 봉황은 딱 먹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나무 열매를 먹어요. 열매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열매를 보려면 꽃을 봐야 되잖아요. 대나무 꽃 보신 적이 없었습니까? 꽃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네요. 저는 2번 봤습니다. 나무에 환장하면 봅니다. 나무에 미치면 봅니다. 사실을. 꽃이 들어 피거든요. 대나무에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대나무는 뿌리로 번식합니다. 근데 뿌리로 번식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 후손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꽃을 피우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뒤에 돌아가시죠. 그게 이제 집단으로 쫙 걸립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청나라 책 쓰다가 자료를 보니까 중국에도 그런 일이 청대에 있어서. 근데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있더만요. 잘라내더만, 이게. 뿌리로 번식하니까 쫙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뿌리를 이제 잘라내면 이제 옆에 있는 나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돌아가시기를, 봉황은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한 존재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먹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화사에 대나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봉황도 알을 낳았어요. 봉은 뭐냐면 수컷입니다. 황은 암컷이에요. 그래서 수꽃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봉 잡았다 하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되면 황 됐다 하잖아요. 이게 성차별이에요. 완벽한 성차별이죠. 남자 수꽃을 뭐 잡으면 좋고, 여자는 뭐 하면 황 됐다 하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옛날에 그 성차별, 봉건 시대에서 성차별인 거예요. 그래서 동화사에 가면 반드시 오동나무를 봐야 되고, 그리고 봉서루를 딱 그 이름이 봉황이 깃드는 루 이름을 붙여놓고 그 앞 계단에 그 황이 알 낳은 알을 돌 조각을 해놨어요.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알이 계단 옆에 있다 알까지 중간 큰 거 알까지 만들어놨어요. 그 옆에다가 대나무로 다 심어놨죠. 완벽한 스토리를 재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찰에 갔을 때 반드시 봐야 할 부분이에요. 답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그런 스토리를 다 엮어서 이제 완벽하게 재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니까 좀 경건해 보이지만 또 명절 때나 이럴 때는 또 친척끼리, 형제끼리 한판 때릴 때 있잖아요. 고스톱 하는 거죠. 고스톱 할 때 여러분들이 봉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못 봤다는 게 사기입니다. 화투 칠 때 봤다니까. 11동광입니다. 11동광이 똥이라는 게 동이에요. 오동의 동을 강하게 바르면서 똥이 된 거야. 우리가 광을 딱 보면은 수탉 닮은 봉쇄가 딱 그림 나와입니다. 그 열매하고 이런 게 그 오동나무예요. 그 여러분들이 평소에 봤던 겁니다. 그게. 이게 바로 우리가 나무를 볼 때도 인문학적인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사찰을 우리가 답사할 때도 볼 때도 자연 생태와 인문 생태를 동시에 사실 봐야만 그 절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찰에 들어갈 때는 막 이 깜찍이 소다처럼 막 급하게 들어갈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산세하고 잘 어우러져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거기에 어떤 나무가 살고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의 산중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연 생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사실을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야 되고 가치 부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하고 이 불교의 사상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사실 잘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사실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수많은 종자가 있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드러낼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드러낼까? 아까 말씀드린 관찰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늘 나무를 만나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선생님, 앞에 계시면 좋은 점이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앞에. 예. 올 봄에 서울시의 그 시목이 뭔지 아시죠?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제가 계명대학교에 이제 교목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로수로 가장 많을 수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암수가 따로 있습니다. 암그루에는 암꽃이 피고 수그루에는 수꽃이 핍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암꽃에 열매가 달리는 게 은행이죠. 은행은 은빛 살구라는 뜻이고, 은행나무과에 은행나무 하나만 있는, 은행나무를 보면 여러분들이 늘 경건한 자세로 인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악기부터 살았던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메타세콰이어와 소철과 함께 다 중국 원산입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뜻은 은빛 살구라는 뜻이고 중국 절강성 천목산 자락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 은행이라는 요 말은 송나라가 성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는 이파리를 강조해서 압각수라고 불렀습니다. 서울에 압구정동이 있죠. 오리압자입니다. 이파리가 오리 발칼키를 닮아서 각자는 다리 각자입니다. 그래서 압각수라고 부르죠. 또 다른 이름은 이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와 수정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수정 기간만 해도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정충이라고 하는 남자의 정자 같은 정충이 들어갑니다. 이게 일본의 학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암꽃의 열매가 저렇게 달리거든요. 그래서 수정 기간도 길지만 열매를 맺는 기간도 공손수라는 이름으로, 공은 공우백자남에 벼슬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정이품 소나무 벼슬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 육지로는 나이가 제일 많다고 보통 이야기하는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마이태자가 금강산 가다가 작대기 꽂아서 탄생했다고 하는 천년기념물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1100살이 넘었죠. 1962년 기준으로 1100살이었습니다. 암그루입니다. 지금도 은행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매가 이렇게 달리는데 30년 정도 시간이 훨씬 지나야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공손, 손자대에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공손수라는 게. 지금은 이제 개량해서 이제 뭐 좀 시간이 좀 빨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은행나무는 수정이라든지 등등해서 아주 특별한, 원래는 침엽수였는데 이게 이파리가 커졌죠. 진화되면서. 이 은행나무 선생님 올 봄에 꽃을 보셨습니까? 열매는 아시죠? 그러니까 열매는 아시는데 암꽃을 본 적도 없고 수꽃도 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뭘 보고 다니십니까?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천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만 보고 다닙니까? 나무를 알면 천지를 알죠. 땅에 뿌리를 받고 하늘을 향해서 쫙 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올라가면 나무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죠. 쭉 하늘로 또 올라가는데 이렇게 나무는 나이를 옆으로 먹습니다. 자라기는 위로 쫙 수직으로 자라는데 나이는 옆으로 먹죠. 이걸 저는 종횡무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횡무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종적인 삶을 살죠. 그래서 비교해버리죠. 수직으로 쫙 남 쫓아서 막 갑니다. 근데 진정한 삶은 수직과 수평의 삶을 동시에 사는 거거든요. 나무처럼. 그게 바로 나무가 하늘을 닮아서 둥글게 모든 걸 다 수용해버리는 그 삶이 나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천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천지도 모른다고 하는 게 제가 오면서도 사람들을 유심히 쭉 보니까 전부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천지를 안다는 뜻이고 천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나무의 삶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역 근계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강 불식입니다. 스스로 힘쓰면서 쉬지 않는 거죠. 지금 시계가 지금 8시 10분, 5분 이렇게 갑니다. 자강 불식하잖아요. 1초 1초 쉬지 않고 쫙 갑니다. 이 우주가.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한 찰나도 흐트러짐 없이 이 움직임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나무가 한순간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잎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또 세월을 바뀌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만들지만 우리 스스로는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밖에 나가서 꽃을 보고 이러면은 막 예쁘다고 은행나무 또 열매 뭐 이렇게 하면은 막 꾸르니 난다고 막 이래 냄새 난다고 막 그러죠. 또 뭐 징징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너 은행 알 맛있다고 막 한다고. 은행 맛있다고 막 맛있다고 뭐 자랑한다.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딘지 압니까? 도대체 그 은행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이 안부 인사 한 번 한 적도 없잖아요. 꽃이 막 비바람에 막 이렇게 했는데도 꽃이 필 때 나무가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안부 전화 한 적이 있냐고. 뭐 맛있게 먹고 친구한테 카톡 보내주면 알지 실제적으로 나무가 아픈지 힘든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그런데도 지나가다가 꽃을 보면 예쁘다고 싹 끊어버린다. 그리고 가다가 땅에 버리죠. 누군가에게는 평생 정말 1년 내에 힘써서 만든 그 꽃을 아무 생각 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은행나무를 늘 만나지만 꽃이 피는 데 관심을 둔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관찰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년부터 이제 은행나무 꽃을 한번 보십시오. 열매 맺는 걸 잘 보셨다가 그게 암꽃이니까 암꽃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숫꽃은 땅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같이 큰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누런 것들이 쫙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금방 숫꽃이라는 아는데 암꽃은 열매를 맺고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색깔도 이게 은행 이파리 색깔하고 푸른 색깔 막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쫙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그게 암꽃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은행 열매가 자루가 길잖아요. 그 꽃이 그래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여러 생겼는데 그 끝자락에서 이렇게 조금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생겨서 이제 동그랗게 살구 크기만큼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제 은행인데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그걸 한번 딱 원래 보셨다가 딱 지켜봤다가 나무가 좋은 게 뭐냐면 도망 안 가거든요. 동물은 막 이게 내가 좋아하고 싶고 이러면 막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식물은 식자가 그런 거잖아요. 식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나무에 딱 서 있다는 거, 곧을 직자예요. 딱 곧어서 요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데, 정말 그리운데 가면은 그게 또 계시는 거잖아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제가 나무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엄청 많은 재벌이라도 정말 때거리가 없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보고 싶은 나무를 만나러 간다면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대해주죠. 돈 많다고 반가워 더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거나 어쨌든 직접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제가 나무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원래 느티나무를 꽃피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느티나무는 아시죠? 저희 아버님이 원래 90살입니다. 90평생 사시면서 은행나무 꽃을 본 적이 없습니다. 90평생 사시면서 느티나무 꽃을 보신 적이 없죠. 지천에 보이는 게 느티입니다. 그런데 봄에 느티나무 꽃피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 뭘 봤나 이 말이죠. 관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관찰이 이루어지면 나무를 여러분 보실 때 나무 전체 수형을 참 보십시오. 수형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줄기를 보고 뿌리가 있잖아요. 나무에 뿌리가 있고 그걸根이라고 합니다. 근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줄기는 간이라고 합니다. 큰 돌을 우리는 간선이라 하죠. 줄기 간자입니다. 옆에 있는 도로를 지선이라, 가지 짓자서 지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잎이 있습니다. 꽃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보시면 줄기도
줄기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이파리도 이파리 모양이 있고 톱니바퀴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있고 그걸 또 앞뒤로 보거나 앞뒤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햇살이 쫙 들어올 때 그 빛을 통해서 아래서 딱 보면 때로는 나무를 안고서 보면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안을 때는 반드시 안아도 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런데 물을 때는 절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대충 되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뭐 알아도 되겠나 이런 게 아니라 절박하게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적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고개를 딱 들어보십시오.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안에서 볼 때와 밖에서 볼 때 빛이 들어올 때 이파리 앞뒤와 그리고 물들면 우리가 개나리 필 때는 막 꽃 좋다고 하다가 꽃 딱 쥐고 나면 개나리인지 몰라요. 학생 데리고 딱 캠퍼스 투어하면은 지나가다 보면 가을에 할 때는 봄에 할 때는 꽃 피고 보는데 가을에 답사 투어할 때는 뭔 나무 가면 모른다니까. 개나리 아시죠? 개나리 꽃은 아시고 열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으면 또 열매 본 적이 없다. 굉장히 예쁩니다. 열매가.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물들었을 때 물들고 난 뒤에 또 이파리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나면 또 이제 낙엽 뭐 관심 있다가 하는데 그걸 바람이 불 때 낙엽이 쫙 이렇게 흔들리면 근데 우리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이게 거짓말입니다. 낙엽은 원래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 네. 낙엽이 바람에 샥 날려가면 그 낙엽이 어디로 가는지 또 한번 따라가 보시고 특히 이제 벚꽃이 딱 떨어지고 나면은 꽃 받침이 5개가 남습니다. 벚꽃 오늘 윤정로 이런 데 많이 보셨죠, 서울에서? 벚꽃은 무슨 과입니까? 벚꽃은 무슨 과입니까? 살구는 무슨 과입니까? 배나무는 무슨 과입니까? 사과는 무슨 과입니까? 장미과입니다. 장미과는 꽃잎이 5장이에요. 그래서 꽃잎이 몇 개인지 한번 또 세어보시고 그런데 세어보려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봐요. 그냥 여러 보면 된다니까. 자세히 보면 따야 됩니까? 그러다가 나무한테 막 뒤집니다. 그러다가 뒤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자세히 본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 그때서야 일어났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 안에 들어있는 아까 말씀드린 잠재 능력이 그때서야 드러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을 엄청 강조합니다. KTNG도 상상 예찬합니다. 담배 팔고 인삼 팔고 하면서 상상 막 하잖아요. 근데 상상을 해보라고 머리띠를 메고 강조를 해도 망상이 일납니다. 번뇌가 일나는 거야. 왜? 떡볶이만 올라온다니까. 누가 뭐 좋은 일 생각해보라. 그럼 떡볶이 올라가면 뭐 김밥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 거야. 그건 망상이에요. 그런데 나무를 통해서 구상을 통해서 추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나무를 통해서 이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상이 일나죠. 뭔가 생각이 일난다니까. 껍질이 요 모양이네. 여기 색깔이 요런데 이파리 요런데 요렇게 해서 내가 서지 않았던 마음이 그때서야 쫙 드러납니다. 상상이 일난다. 저는 IQ 95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가? 나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써야 할 책을 제목 다 정해놨습니다. 지금. 다 못 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나무를 수없이 보고 계속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엄청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집 앞에서 하면 되잖아요. 다니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 이름을 하나 가지십시오. 제가 지똥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가에 지똥나무. 그 다음에 제 집사람의 나무 이름은 라일락, 수수꽃다리입니다. 같은 과입니다. 우리 큰애는 은행나무고 작은 애는
너티입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고 기집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나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으로 불러주죠. 그러면 무라일체가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나무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이름을 불러주고 다니시면서 그 나무를 만났잖아요. 그때 찍어가지고 카톡 보내주십시오. 깍꼭 해주십시오. 근데 까니까 니를 만났다는 거야. 엄청 즐겁죠. 꽃 피다. 니 꽃 피다. 그리고 만나면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하면은 금방 시간 가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욕해. 만나면 남을 헐뜯는다니까. 남을 비난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무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욕할 리가 없습니다. 선한 기운들이 내 몸에 축적되는 의가 축적이 되고 이걸 우리는 호연직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런 의를 계속 몸에 축적하고 있으면 내 몸에 있는 의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주죠.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무 이름을 하나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또 만나러 떠나시면 그걸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같이 만나러 가거나 하면 저는 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창시한 교가 있습니다. 나무교입니다. 저는 나무교주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딱 만나는 찰나에 여러분도 나무교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자가 없습니다. 저는 정년하면 나무학교 교장으로 취임합니다. 제가 임명했습니다. 온 천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나 지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난 게 온 천지 나무인데 그게 학교예요. 그러니까 나무 보면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발휘하셔서 매일매일 극락과 천국에서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도 반드시 영혼이 있습니다. 나무는 생명체고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많이 증명했지만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들어가면 나무는 우리가 오는 줄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보다도 훨씬 먼저 이 지구상에 존재했고 우리는 나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거지만 나무는 우리 없이 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당연히 영혼이 있고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거나 뭘 한다면 그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는 그걸 맹신합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딱 들어가면 압니다.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구에서 숲을 엄청 많이 조성해 도시에 뭐 기온이 올라갔니 내려갔니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체 온도가 1도 이게 수천 년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1도 차이라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나 하는 문제는 나무 속에 들어가 보시면 땡볕에 있다가 나무 밑에 딱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차이. 그건 바로 증명하잖아요. 그게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예. 나무는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한 곳에 수천 년 때로는 수만 년 동안 그런 자세로 있으니까 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삶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동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은 애초부터 역 같습니다. 역 같은 세상이에요. 그 역은 주역에서 생생이라 풀이했습니다. 생생집이 역이라. 나고 또 나는 겁니다. 일신하고 울신하는 겁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변하기 때문에 나무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입니다. 질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만큼 동적인 게 있을까?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서 있는 이런 모습 보니까 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삶 자체를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하게 동적이고 그걸 동시에 나무가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서 정이 있고 정 속에 또 변화가 있는 공이 있고 색이 있고 색 속에 공 이런 의미로서 이 나무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위대합니다. 도저히 인간이 따라가기 어려운 어떤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게 빠져들고 거기서 많은 지혜를 얻는 거죠. 저는 요즘 수권 시대를 강조합니다. 나무의 권리입니다. 나무 숫자를 써서 권리, 제가 권세 권자거든요, 제가. 수권 시대다. 요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은 태어나서 숲과 더불어 살아야 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런 걸 가져야 되는, 권리를 가져야 되는 천부 인공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숲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을, 극락을 만드는데 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숲의 어떤 시대를 누려야 되고, 누리려면은 누군가가 누리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누릴 수 있도록 나무를 진정으로 한 생명체로 그렇게 이제 대할 수 있기를